좀 엄청 심했고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터질 것 같아요, 다리가. 복부를 했죠. 팔도 같이 뺐어요. 팔이랑 등을 한 번 더 했어요. 종아리 빼고 거의 전신 지방 흡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레이짐의 추운정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지방 흡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운동도 못 나가시고 활동량도 많이 적어주시고 또 먹는 거는 줄지 않고 이러다 보면은 살이 많이 찌게 돼 있는데 지방 흡입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 해가지고 저의 지방 흡입에 대한 경험담을 얘기해드리려고 하고요. 대략 9년 전에 거의 전신 지방 흡입을 했어요. 처음에는 다리, 복부와 팔, 다시 팔과 등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했고요. 세 부위별로 한 번에 전신 지방 흡입을 한 게 아니라 처음에 다리를 하고 나서 한 6개월에서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부위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간격을 띄워서 지방 흡입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지방 흡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효과와 통증. 정말 지방 흡입을 하면 내 살들이 빠지냐, 그리고 통증은 얼만큼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효과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수술을 하고 나와서 딱 내 다리를 봤을 때 정말 사이즈가 확 감소가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리든 팔이든 복부든 정말 눈에 보이게 사이즈가 많이 감소가 돼 있어요. 통증 같은 경우는 절개 부위가 0.5에서 1cm 정도 절개를 하고 그리고 얇은 빨대 같은 거를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지방들을 다 빼요. 실질적으로 절개 부위는 굉장히 작아요. 하지만 그 안에를 다 상처를 내놨기 때문에 정말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아프고요. 붓기도 많이 붓고 멍도 많이 들고 심하신 분들은 출혈까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다리를 했을 때 제일 불편했던 게 화장실 가는 거. 정말 변기에 앉을 때 너무 아파요. 옷 입을 때는 정말 옷 입을 때 정말 몇십 분이 걸릴 정도로 되게 통증이 심하다는 점. 자, 두 번째는 부작용이에요. 일단 제가 겪은 부작용으로는 처음에 다리를 지방 흡입을 했었어요. 근데 양쪽 다리를 이제 지방을 빼면은 이쪽 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끈하게 빠지고 이쪽 다리는 약간 이렇게 굴곡이 C자형 커브처럼 약간 굴곡이 졌어요. 복부 했을 때도 복부가 허리선이 정면에서 봤을 때 이쪽은 잘록하게 들어가고 이쪽은 툭 떨어지는. 이게 아무래도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방을 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 범위,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울퉁불퉁해져요. 이렇게 손등처럼 피부가 매끈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아무래도 빨대 같은 걸로 이제 지방을 다 빼면서 안쪽을 다 이렇게 상처를 내놨기 때문에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 보여서 약간 셀룰라이트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핫팬츠나 여름에 이제 비키니 같은 거 입으면은 다리 쪽이 약간 셀룰라이트처럼 그런 자국들이 생길 수 있고요. 자, 근육, 그리고 그 위에 지방, 그리고 피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가운데 있는 지방을 빨대를 이용해서 지방을 빼면 이 피부와 근육이 남겠죠. 그럼 그 안에는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압박복을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입는 거를 병원에서는 권해주거든요. 이 피부와 근육이 착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살이 이렇게 처져 있는 느낌, 팔뚝살이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심하게 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비용과 이제 후 관리. 일단은 비용이 많이 비쌉니다. 이게 이제 의사분들도 말씀을 하시는 게 엄청나게 체력 소모가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얇은 빨대로 안에를 계속 이렇게 상처를 내면서 계속 지방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체력 소모가 들고 큰 부위일수록 그리고 많이 빼야 될수록 시간도 오래 걸려서 비용이 좀 비싸고요.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비용은 이제 복부 같은 경우 전체 복부를 했을 때 400만 원, 다리 전체 했을 때 400만 원, 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비용이 싸진 않죠. 많이 비싼 편이어가지고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지방 흡입이 끝나면은 압박복을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는 압박복을 착용을 하고 계셔야 돼요. 기억으로는 제가 그때 다리를 처음 지방 흡입을 했을 때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압박복을 몇 개월 동안 입고 있으려고 하니까 안에 땀도 많이 차고 그리고 샤워도 제대로 못하니까 엄청 불편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내가 이 살이 빠진 거를 유지할 수가 있냐. 단지 뭐 한 3개월 정도 날씬한 다리를 가지려고 수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다 돌아왔어요. 처음에 다리를 수술을 하고 나서 저의 식습관이나 그리고 뭐 제가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요. 뭐 활동량이 많아진 것도 아니에요. 압박복을 입은 상태로 집에 누워만 있었어요. 왜냐?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살이 다시 찌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한번 지방을 빼면요. 그 부위에는 지방 세포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살이 빵 찌진 않지만 이게 다른 곳으로 2배가 돼요. 그래서 저는 다리를 뺐더니 복부에 살이 어마어마하게 찐 거예요. 복부, 팔, 그리고 등까지.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살이 다 몰리고 거기를 뺐더니 또 다른 곳으로 살이 더 붙어요.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방 흡입에 대한 장단점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고 하면 비용적인 부담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부위만 뺀 게 아니라 여러 부위를 뺐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비쌌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000만 원은 그냥 훌쩍 넘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피부의 처짐과 울퉁불퉁하다는 점이에요. 이제 핫팬츠나 이런 반바지를 입었을 때 사람들 시선에는 셀룰라이트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보일까봐 되게 좀 창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싫었고 여자로서. 그리고 또 이제 살이 처짐, 피부의 탄력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직 나이도 어린데 살이 할머니 가죽처럼 이렇게 탄력성이 없으니까 창피해요. 이제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제가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누가 돈을 내준대. 그래서 지방흡입을 하래. 안 해요. 안 해요. 살 처짐이나 이런 거는 복구를 못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고주파 관리든 뭐 피부과 가서 뭐 레이저 같은 거 해도 살 처짐은 복구 안 돼요. 저는 다시는 지방 흡입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장점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지방 흡입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지방 흡입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 지방 흡입을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제가 앞으로 이 다음 영상으로는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 운동과 식이요법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미 지방 흡입을 하신 분들은 사실 답이 운동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 많은 관리도 받아봤고 이것저것 또 더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운동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지방 흡입 하신 분들도 제 영상을 통해서 올바르게 건강한 몸, 다이어트, 이쁜 몸매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